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8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테슬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르게 순서를 바꾼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도 밝혀드렸듯이 나스닥 100 퓨처 NQ를 구성하는 그 ETF QQQ라고 있는데 그 나스닥 100를 기준으로 하는 ETF의 그 웨이트가 지수를 구성하는 웨이트랑 굉장히 상이한데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그거를 따라서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큰 웨이트를 가지고 있고 이게 QQQ가 홀딩하고 있는 퍼센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서 지금 세 번째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파벳은 두 개의 다른 게 합쳐서 8%가 넘기 때문에 이 알파벳을 중에 하나인 GOGL 이걸 세 번째 놨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네 번째, 그 다음 아마존, 메타, 테슬라 순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 순서가 뭐 매주 체크를 해서 그 뭐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이제 그 등락이 있거나 해가지고 하진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순서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고요.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 19일까지 이 315.9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오늘 올라가는 이제 패러렐 채널을 새로 그려서 이렇게 보면 이 위에 이런 식으로 걸쳐서 올라가는 데까지 존재를 했다고 했을 때 월요일 날 여기서 지지받고 튀어 올랐지만 324.41 이거는 지난번에 그렸었던 거니까 닫을게요. 그때 여기에 그 위로 올라갈 경우에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건데 거기까지 닿지 못하고 화수는 빠졌죠. 화수 빠지고 나서 목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면서 제가 이름 붙인 거지만 LLM 라지 랭귀지 모델 AI LLM 모델의 버블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LLM 버블의 영향을 받아서 확 뛰었죠. 뛸 때 그 LLM AI 주식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챗GPT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이 바드로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그 그래픽 카드 AI 그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 뭐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올랐죠, 목요일에.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고요. 그래서 처음에 갭 상승 시작하다가 좀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요일 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서 그 나스닥 전체가 올랐죠. 그래서 뭐 거기엔 여러 가지 매크로스코픽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커뮤니티는 글에도 올려놨는데 뭐 데트 실링이 잘 해결될 것 같다. 그것도 사실은 그냥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올라가기 위한 구실 다른 데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다른 S클래스들을 다 봐도 그 투자에서 좀 안전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딱히 없죠. 뭐 이전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던 금이나 뭐 요즘에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도 딱히 뭐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은 상황이고 금리 쪽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지금 그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국채를 살 수가 없죠.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국제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거기에서 딱히 돈이 갈 곳이 없고 하다 보니까 AI 관련된 챗 GPT나 이런 LLM AI에 관련된 주식들이 그나마 제일 안전해 보이니까 이쪽으로 돈이 몰린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그 시가총액이 쭉쭉 치고 올라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0%를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쭉 올라갈 때 그럼 테크 쪽에서는 이렇게 매크로스코픽한 일이 그 시장을 주도를 하면 사실 테크는 별로 할 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쭉쭉 올라가면 이제 이 다음에 있는 저항선이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딱히 보면은 크게 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저항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트렌드 라인들을 그려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있던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있죠. 여기는 근데 너무 높아서 여기까지 달려면은 오히려 아까 있었던 전고점을 더 넘어서야지 나와야죠. 그래서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있었던 여기에서 이 두 포인트를 연결한 이 트렌드 라인은 여기서도 한번 맞아 떨어졌고 뭐 여기서는 별로 맞아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트렌드 라인이 그나마 좀 괜찮아 보여서 올라가기 전에 그려놨죠. 그런데 딱 거기서 저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있으면 금요일장이 마감이 안 됐으면 뭐 계속 쭉쭉 치고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익스텐디드 마켓에 어떻게 됐는지. 익스텐디드 마켓에 마이크로소프트가 0.35%도 올라갔긴 했네요. 그래서 34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34까지 올라가면 뭐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익스텐디드 마켓 올라갔지만 이 차트 보는 거는 일단 정규장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멈췄다고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스트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저항선을 찾으려면 이런 데에서 테크들은 멈추게 되는 거죠. 테크 어널리시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15분 봉 한번 볼까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차트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다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트렌드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쉬었다가는 여기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항선들을 만나면 한 번씩 이렇게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는 그런 것을 캐치하는 게 또 테크 프라이스 레벨 찾는 그런 이유기도 하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던 이 패러렐 채널이 있고요.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이 이 점, 이 점과 이 밑에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패러렐 채널을 그려서 지난주에 월요일날 거기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다시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떨어졌고 그렇지만 여기서 갭 오픈하면서 확 튀어 올랐을 때 또 그 점에서 지지받고 올라갔고 이런 그 패러렐 채널이 있었는데 그 위에 한 번 더 거기에 익스텐디드 된 프라이스 채널을 봤더니 이 근처까지 있더라.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도 사실은 그려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관찰을 했었어야 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뿐만 아니라 이 패러렐 채널도 거기서 저항선으로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채널도 일단은 익스텐디드 패러렐 채널도 일단 그려놓고요. 이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다음 주에 봐야겠는데 보면 여기에서 더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이 정도까지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뭐 굳이 그려놓는다면 이 점이죠. 그래서 344.30 뭐 이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30이었죠.
스타일 파란색으로 그려놓을게요. 새로 그린 거니까. 뭐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이 트렌드 라인을 일단 보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올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 익스텐디드 패러렐 채널이 저항받고 내려올지, 아니면 더 치고 정말 올라가서 344.30을 뚫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뉴스 나오는 게 데트 실링에 관련된 그 장이 끝나기 전에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다가 장 끝나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지금 제가 토요일에 딱히 뉴스 팔로잉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월요일날 또 그거 영향받아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모멘텀 굉장히 세고요. 그 테크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그룹에 연결되는,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그룹 할 때 여기에 또 갭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갭이 생겼지만 같은 그룹으로는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간 이 트렌드 라인이 역할을 다 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정도까지 모멘텀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뭐 매크로스코픽한 것도 고려를 하시고, 일단 여기에 이중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테크상으로도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월요일 날 어떻게 오픈되는지 프리마켓에서 좀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갈까요? 애플 보면, 애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인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19일 날 그것을 벗어나서 이 레인지가 깨져서 올라갔지만 176.15에 굉장히 그렇게 이렇게 닿았는데, 얘가 만만치 않은 센 애다. 그래서 다시 빠져내려올 수 있다. 치고 올라가면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이런 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일단 세니까 좀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거를 보시면서 그거를 이번 주 거를 다시 보시면, 그때 얘기했었던 게 어떤 의미였구나라는 걸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시면 지난주 거 다시 리마인드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걸 들으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만큼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자신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프레딕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라는 의미고, 그때 얘기했었던 게 어떤 식으로 이번 주에 됐구나라는 걸 보면서 공부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고요, 월요일날. 그리고 나서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빠져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 상태로 장이 마감됐는데, 목요일날 그 난리 통해서도 애플은 딱히 호재라고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애플이 어떤 뭐 LLM AI의 그 무슨 프로젝트가 발표되거나 뭐 이렇게 그 컨트리뷰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상 오르고 그 NQ처럼 도지 비슷한 모양을 만들었죠, 목요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고점도 뚫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목요일은 전반적으로 당이 다 같이 뛰어 올랐으니까 다시 뛰어 올라서 레인지에는 걸쳐 있지만, 레인지 상한선에선 걸쳐 있지만 그래도 종가가 다시 이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봐야 되겠지만 176.15까지 아직 닿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갭 오픈해서 상향 갭 오픈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이 176.15 라인 뚫기가 쉬워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인지를 벗어나는 게 과연 쉬울까? 이미 한 주, 두 주, 세 주 이상 간 레인지이기 때문이죠. 그 레인지라고 해봤자 5월 5일 날 금요일 날 뻗었던 그거 하나인데도 이 레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애플이 다음 주에도 그렇게 큰 모멘텀을 보이고 이 레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다시 다른 그려놓은 거 있나 볼까요? 없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도 뭐 그 정도라고 애플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은 이 종목 하나는 그 순위가 쳐져 있지만 다른 종목이랑 다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그 6등, 7등이라서 3등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지난주 거 보시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에 3중 저항을 받아서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처럼 월요일 날 되게 세게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걸쳐 있고 여기에 3중 저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화요일 떨어지고 수요일은 저 밑에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은 수요일 되고 나서 목요일 오른 다음에 그 갭 오픈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드가 있어서 엔비디아 오를 때 같이 갭 오픈해서 상승 갭 오픈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 124.50 라인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다시 오르지 못하고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일단 여기서 굉장히 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3중 저항 받으면서 옆으로 퍼진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LLM AI의 그 강세가 남아 있다면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3중이 아니죠. 하나만 있는 저항선이니까 이 저항선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가 아래로 뚫리건 위로 뚫리건 결정이 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다고 하면 지난번에 그려놨던 이제 색깔을 바꿀까요? 새로 한 게 아니니까 이 트렌드 이 프라이스 레벨을 또 저항선으로 맞이할 텐데 여기서 올라가는 추이를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여기까지 닿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올라간다고 해도 다음 주에 닿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실적 이런 거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어닝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레인지 무브, 어떤 새로운 레인지, 뭐 느낌으로는 여기와 여기 있는 이 저점과 이 고점에 있는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건 다 월요일 날 보면 좀 더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정도, 이거는 지금 그냥 대충만 그리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로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 프라이스 레벨이죠.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이 프라이스 레벨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레인지 무브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 드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봐야 이게 컨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알파벳은 다음 주에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놓친 거 있나요? 없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구글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미쳤죠. 일단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두 개의 패러렐 채널이 있었고요. 이게 원래 있었던 메인 패러렐 채널이었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게 그 먼저 그려졌던 이게 원래 있었던 패러렐 채널이고 이게 밑으로 살짝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패러렐 채널을 하나 다시 그렸었는데요. 얘가 아니네요. 패러렐 채널, 얘군요. 네, 여기 이렇게 다시 그려서 이게 조금 더 수정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게 튀어 올랐죠. 그래서 예, 이게 이전에 있었던 패러렐 채널이고 여기에 이제 뭐 올라가는 게 여기에서만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을 수정을 했었던 건데 수정한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어 올라서 목요일에 새로 그 시프트 돼서 새로운 그룹을 이제 형성을 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었던 313.30이 전 고점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이 파트가 히스토리컬 고점이었죠. 그런데 그걸 또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30% 뛰었습니다. 한 방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 위로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보신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 중에서 저항선을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겠죠. 왜냐면 전고점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같은 걸로
저항선과 지지선을 찾아야 된다고, 뭔가 없을 때, 여기에 뭔가 그 참고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없을 때 그렇게 찾는 거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펑 튀어 올랐고, 여기에 있었던 이 두 점이 이게 오르기, 여기서 이제 그 프리마켓, 그러니까 장이 오픈하기 전에, 정규장 오픈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튀어 올랄 때 어디까지 올릴 건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저항점을 찾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점으로 연결된 이 트렌드 라인이 있어서 그려놨고, 또 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올라갈 거면은 뭐 여기에서 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을 뭐 여러 가지 그려보다가 하나 남은 게 이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렌드 라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렸던 거를 막 복잡하게 그렸던 걸 다 지우고, 여기에서 그나마 저항선으로서 영향을 받은 놈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거 하나만 딱 그려서 제가 여기야 이 포인트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그렸었던 것 중에서 맞은 거 하나만 남겨놓은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맞은 거 하나를 남겨놔야 이 다음에 또 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뭔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트렌드 라인으로 해서 맞는 게 없을 경우에는 저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이 또 아무것도 레퍼런스가 없는 구간에서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저항선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려놨던 건데, 얘는 그나마 근처에 있어서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놓은 그 선이고요. 그래서 이 선이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레인지, 이 트렌드 라인과 이 기준선은, 이건 지금 트렌드 라인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점과 고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트렌드 라인은 아니죠. 트렌드 라인은 저점은 저점끼리 상승, 고점은 고점끼리 하락을 만드는 게 트렌드 라인이라고, 전에 그 교육 동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기준선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선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닿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이 다음 날에서도 여기 혹시 더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을 수 있다 해서 기준선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도 엔비디아가 더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다면, 뭐 금요일도 양봉으로 끝난 상황이죠. 올라갈 수 있다면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과 기준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위에 뭐 여기에서 있었던 이렇게 트렌드 라인 올라간 거는 아직 닿으려면 멀었죠. 하지만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려놓은 걸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얼만큼 빨리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도 일단 내려오면은 지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일단 남겨놓고, 그때 내려오면 그때 가서 여기에서 어떤 놈이 세구나 어떤 놈이 안 세구나 이걸 보고서 이제 그 지울 거 지우고 진짜 지지선이 어딘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빨간 레인지도 굉장히 오래 끌었지만 이 위로 올라간 데서 사실 지워도 상관없는데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에서 트렌드 라인이랑 그런 지지 저항선 찾는데 방해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방해가 되면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이렇게 튀어 올라온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뭐 무슨 모멘텀이고 뭐가 없죠. 그냥 모멘텀이 살아 있는 거죠. 근데 한번 튀어 오르고 여기서 그 당일날 음봉으로 도지를 만들었지만 다음날 바로 또 같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저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전 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은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올라갈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테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여기는 뭐 제가 쓰고 있는 그 트레이딩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가 이 전봉이 그 현재 봉보다 고점은 고점보다 낮고 저점이 저점보다 높아서 이 레인지 안에서 고저가 됐을 때 그 다음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바이 시그널, 여기서 하면은 셀 시그널, 뭐 이런 스트래터지도 있는데 딱 그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뭐
데일리 트레이딩에 써본 적은 없어요. 뭐 5분봉이나 15분봉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까지 내려와 보고 여기까지 올라가 봐야 그 다음 움직임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는 그 전저가 다 안쪽으로 있으면 프레딕트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냥 주시를 하시면서 뭐 이거는 쥐고 다들 안 놀려고 하겠죠. 엔비디아가 앞으로 잘 나간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트레이딩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비드에스크 프라이스가 어떤 식으로 되고 볼륨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을 볼까요? 아마존을 보면 아마존은 19일날 남들 다 오를 때 얘는 혼자 빠졌었죠. 혼자는 아닌가요? 그래서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내려온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빠져서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 또 저항을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내려오는 되게 오래된 메인 트렌드 라인 굉장히 큰 거에 또 지지받고 지지받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튀어 올랐지만 또 다시 빠져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고 금요일날 슈팅해서 올라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이 빨간색 라인을 그려놨었는데 이 빨간색 라인이 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빨간색 라인이 저항선으로 분명히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닿지는 않았지만 거의 저항선으로 사용이 된 걸로 보이죠. 얘가 누구였냐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서 여기와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이 고점과 이 저점으로 만들어진 61.8%에 해당하는 선, 이 선이 저항선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그려드렸었죠. 왜 그랬냐면 여기에서 이게 올라갈 때 이 근처에서 이렇게 전고점, 전저점으로 되는 것들이 딱히 이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이 막 흩어져 있었었죠. 그래서 그래도 지지선으로 쓸만한 뭔가를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표시를 해서 우리가 그걸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로 이 정도 선, 왜냐면 우리가 이미 그 전에 50% 선에 얘가 닿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얘가 딱 50% 선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50% 선에서 또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얘도 이중으로 지지를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려놨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죠. 네? 그래서 이게 50% 선, 이게 61.8% 선인데 50%에서 이중으로 지지받고 튀어 올랐고, 여기서는 지금 내려오는 거에서 지지는 받았지만 다시 바로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내려오는 거 50%선 지지받고 전고점이기도 하고요.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지만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굉장히 세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61.8% 선에서 저항받고 다시 빠진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매크로스코픽한 이유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도 고점 저점은 매크로스코픽하게 찾을 수가 없고, 테크니컬, 그러니까 기술 지표상으로, 기술 분석상으로 찾는 게 더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이렇게 트렌드 라인, 이거 새로 그린 거긴 한데,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을 때 여기서 이렇게 빨간 데서 여기서 내려왔으면 여기서 이제 트렌드 라인 그려서 여기서 지지 받을 것인지를 보고 여기서 또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놔두고요. 그리고 이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지지선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얘는 지금 빨간색으로 일단 그려놨었는데 그때 얘가 피보나치 때문에 온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이 색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여기 있는 이 트렌드 라인 밑에서 올라왔던, 그리고 그 위에 125.61 여기가 지금 다음 주 뭐 월화 6월 1일이면 목요일쯤 되나요? 목요일에 이중 저항이 있으니까 오른다고 해도 여기서 저항 받을 거고, 내려가면은 여기 있는 트렌드 라인들이 다 저항 지지선으로 쓰이고, 이 내려오는 얘도 지지선 쓰이고, 얘 50% 선도 지지선으로 쓰이고 이럴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줄줄이 있죠. 그래서 확 빠지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요. 확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61.8 라인 밑에서 장이 시작될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방향을 뚫고 올라갈 건지 내려갈 것인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확인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메타네요. 메타를 보시면 밑에서 올라가는 뭐 그 패러렐 채널 그대로 있고요. 이게 이제 뭐 더 이상 그려놓을 필요가 없어 보이죠. 여기서 일단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려놨었는데, 일단 얘는 하이드 해놓고요. 여기 이 그룹 나눠졌죠. 그리고 19일에 여기서 저항받고 248에서 저항받고 내려왔고, 그리고 내려왔고 그 월요일날 다른 애들 또 빠질 때 혼자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서 종료를 했고요. 여기 도지 났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다시 힘받고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멘텀이 굉장히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있죠. 그리고 메타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고, 뭐 이름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는 회사고, 메타도 여러 가지 그 LLM AI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회사고 해서 같이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목요일날 못 올랐던 그 종목들이 금요일날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간,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치고 올라갔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레퍼런스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패러렐 채널 새로 그렸습니다. 패러렐 채널이 뭘로 그렸느냐?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는 이 트렌드 라인. 이게 지금 트렌드 라인으로 여기서 새로 그려서 여기 밑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두 그룹을 연결해서 이 저점과 이 저점을 만든 트렌드 라인인데, 이미 5월 15일 이때부터 작용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여기서 살짝 빠졌지만 다시 목요일에도 저점에서 지지받았었던 이 트렌드 라인이고요. 이 트렌드 라인이 있고, 이 트렌드 라인과 이 고점들 연결한 선이 만들어진 패러렐 채널, 여기 이 점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 이 점과 이 두 점이 연결된, 그래서 패러렐 채널을 일단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트렌드 라인을 베이스로 한 패러렐 채널이 그려졌고, 그 패러렐 채널 안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상정을 할 수 있고요. 그것과 또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만드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들이 뭔가 여기에 저항선을 만들어주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 근처에서의 저항선을 찾았는데, 지금 이건 저항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메타가 0.55% 익스텐디드 아워에 0.5% 좀 더 올랐어요. 263. 얼마까지 올라갔습니다. 263.49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레퍼런스로서의 역할은 정규장에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튀어 올라갔지만, 또 프리마켓에서 월요일날 뭐 개하락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 있는 이거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죠. 이 기준선이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기준선이 하나의 저항선을 형성을 했다라고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렸었던 패러렐 채널까지 한다면 지금 현재 메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그룹에서부터 시작된 상승 무드가 계속 연결되는 패러렐 채널의 안쪽에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5월 중순이라고 해야 되나요? 5월 5일 이후로부터 만들어진 상승 무드가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도 같이 빠지지 않고 다른 종목이 빠지더라도 그렇게 확 빠지지 않고 오를 때 올라주고 하는 그 정도의 모멘텀을 꾸준히 보이고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메타는 그렇게 확확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종목이라서 얼만큼 그 꾸준함을 보여줄지를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굉장히 모멘텀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갭이 어느 식으로, 그러니까 갭 하락일지 갭 상승일지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 이거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으로서 닿아도 다시 튀어 올라갈 확률 높고, 깨진다면 굉장히 스트롱하게 깨지는 거니까 쭉쭉 빠져 내려올 수 있다. 이게 깨지면. 그리고 이 위는 뭐 여러 가지 그 저항선들이 존재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지금 저항선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위에 있는 여기까지 닿으려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여기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 따라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뚫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다른 곳에서 뭐 어떤 뭐 이 점과 뭐 이 점을 연결한다거나 이 저점과 이 고점을 연결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식의 그 저항선 찾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앰비기티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확인하시고 트레이딩 하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보시면, 테슬라도 지난주에 이게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있고 이 밑에서 내려오는 게 뭔가 패러렐을 보이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9일에 여기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을 깰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날 브레이킹을 하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딱히 무슨 저항선이나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상승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빠져서 더 치고 올라갔다가 빠져서 결국은 186.01 라인에 걸쳐 있죠. 그래서 월요일도 이게 뚫고는 올라갔지만 컨펌이 되지 않고 다시 주저앉은 상황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수요일날 다시 개파락하면서 쭉 빠져 내려왔지만 여기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에 깨지를 못하고 도지나서 결국 깨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다시 갭 상승은 했지만 다시 빠져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여기까지 끌어올렸고요. 굉장히 보라타일했죠. 목요일날 그 난리를 쳤어도 테슬라는 LLM-AI에 관련된 주식이 아니라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금요일날 나스닥 주식들 전반적으로 치고 올라갈 때 뭐 ES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장이 좋았죠. 그런 날 다시 치고 쭉 올라가서 6슬라 라인까지는 못 가고 다시 주저앉은 상황이죠. 뭐 딱히 여기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에서 지금 트렌드 라인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걸 딱히 트렌드 라인이라고 다시 그리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라인이 올라가는 것이 있긴 한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쯤에서 장이 시작되면 이게
그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 트렌드 라인이.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을 일단 킵을 하고요. 이 트렌드 라인 새로 만든 거, 뭐, 만든 김에 하면, 164.5, 3호, 3호? 4.35. 3호, 그리고 여기는 178.2인데, 뭐, 제가 설명 많이 드려서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도지가 나고 니들이 길면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니들이 긴 거 두 개가 같이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트렌드 라인으로서 그려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닿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트렌드 라인 그려준 건데, 저는 이렇게 니들이 긴 걸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은 그렇게 많이 크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뜻이죠. 한번 만났어도. 그래서 테슬라는 이 정도로 보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장이 매크로가 거의 지배를 한, 특히 목요일, 금요일은 매크로가 지배를 한 장이었기 때문에 테크가 따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걸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지선 저항선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알고 트레이딩 하는 것과 모르고 트레이딩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리고 어느 쯤에서 이제 멈출 거야. 막 치고 올라가서 어느 쯤에서 멈출 거야. 그래서 막 떨어져 내려올 때 어느 쯤에서 멈출 거야를 보고 빨리 그 엑시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뭐 장이 막 오르고 있으면 그때 올라타서 같이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딱 어느 선을 딱 치고 다시 내려와서 내가 늦게 샀을 경우에는 내가 산 가격보다도 밑으로 내려와서 장이 끝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가치 투자한다고 해서 엔비디아를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를 막 오를 때 샀어요. 근데 이미 30% 오른 다음에 샀죠. 그런 다음에 30% 오른 다음에 샀더니 장 시작하니까 이제 막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좋은 장에서 손해만 보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 올랐으니까 여기까지는 치고 올라가겠구나 라고 기대하는 것 몇 포인트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그런 보라찰한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테크 아날리시스 하는 거고, 제가 맨날 지지선 어디고 저항선 어디고 어디까지 올라갔고 어디까지 내려왔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런 것만 잘 캐치를 하셔도 막 정신없는 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오늘 하는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는 쇼트는 거의들 안 하시니까 올라가는 거 위주로 하실 텐데, 제가 토요일 날 하는 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이 빠지면 숏 포지션 잡아서 높은 가격에서 사고 낮은 가격에서 팔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시면 이제 테크 아날리시스를 잘 이용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할 말이 많았죠.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다음 주 월요일에부터 또 새로이 새 시작되는 장에서도 프로피터블한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주일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